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의 거물 헤지펀드 투자자죠. 조지 소로스가 지난 1월 31일 중국의 부동산 호황이 단숨에 꺼지면서 중국의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인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CNBC, CNN 비즈니스 등이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지 소로스가 스탠퍼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 패널 토론에서 이 오미크론의 확산 문제,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중국의 부동산 문제 등이 겹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위기가 몰려올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시진핑의 앞에 놓여 있을까요? 조지 소로스는 우선 오미크론이 중국에서 지금은 통제불능 상태가 됐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대응 부재가 사태를 키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소로스는 이어서 3기 집권을 앞둔 시진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 사실을 중국 국민들에게 감추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오직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중국식의 원천 봉쇄는 오미크론처럼 이 감염력이 높은 돌연 변이에는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제로 코로나 정치로 인해서 국제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부르고 또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의미로 질타를 한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성장 엔진인 부동산이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중국 경제 역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조지 소로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 호황은 지방정부의 혜택을 주고 국민의 목돈 투자를 장려하는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에 돈을 내기 시작하는 선 분양 시스템은 신용이 토대인데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역대 최고가로 토지를 팔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더 뛰는 악순환으로 인해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소로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소로스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목돈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조지 소로스는 또한 시진핑은 부동산 시장의 자신감을 되살릴 도구를 여럿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런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느냐 이 문제라 그러면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 상태에 빠진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에버그란데죠. 이 헝다 문제도 결국 이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 탓에 채무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패널 토론 과정에서도 중국 당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대처를 너무 미뤄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자신감이 많이 훼손된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조지 소로스의 주장같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 헝다 그룹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이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의 몰락은 부동산 관련 산업이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자산 시장에 광범위한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공산당 내 권력 투쟁인데요. 이 조지 소로스는 시진핑 주석이 당면한 또 하나의 과제를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내의 권력 투쟁을 꼽은 겁니다. 소로스는 시진핑 주석이 높은 권위를 이용해서 군과 시민사회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지만 많은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로스는 이어서 그가 권력의 모든 레버를 통제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는 그에 반대하지 못하지만 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로스는 이어서 이 암투는 매우 격렬해서 여러 당 출판물에서도 표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로스는 또 시진핑은 전 지도자 덩샤오핑의 이념에 영도된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로스는 그러면서 올해 2, 4분기에는 그가 성공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 조지 소로스는 지난해 8월 14일 미국 시간인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시진핑 독재가 중국을 위협한다 이런 제목에 그래서 시진핑은 개방된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지난 지도자들이 세운 후계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소로스는 이 글에서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의 과감한 개혁의 수혜자지만 서방이 지배하는 세계 체제 안에서 중국이 부상하기를 바라는 이 덩샤오핑의 영향력을 없애는데 평생을 바쳤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중국인 전체가 그의 피해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내 정적들과 종교인 및 소수민족은 그의 박해로 인해 훨씬 더 고통받고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소로스 회장은 또 시 주석은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신념과 통치자로서의 그의 행동 사이에 모순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이 일당 국가에 종속되는 전체주의적이고 폐쇄적 사회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마오쩌둥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소로스는 덩샤오핑이 1962년 시 주석이 붙인 시중신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 시 주석은 분노를 품고 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덩샤오핑이 흔적 없애기에 지우기에 나선 것을 개인적인 원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격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소로스 회장은 중국이 세계의 지배국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통치자로 계속 남기를 원해서 임기 제한을 뛰어넘을 작정이라 그러면서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정계 재개의 단계를 막기 위해 그는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자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 중국의 IT 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핀테크 플랫폼 탄압, 그러니까 이 마인 알리바바 창립자라든지 또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가 곤욕을 치렀던 중국판 우버 디디 추싱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사교육 업계 등에 휘두른 이 규제 철퇴가 사실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재계의 엘리트들을 억누르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로스 회장은 이어서 중국 기업은 경영진보다 높은 공산당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이는 혁신이 아니라 왜곡된 유인책을 낳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무능 때문에 파산 위기의 헝다그룹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로스 회장은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은 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독재자로 변모를 했고 관영 매체들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공산당을 예스맨으로 만들어서 이 견제와 균형의 여지는 사라졌고 그들은 현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당 국가 중국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은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으로 인한 중국 위기, 그러니까 시진핑 리스크가 중국 사회를 회복 불가능의 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여러 차례 해왔었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에도 호랑이 등에 올랐던 시진핑, 중국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라 하는 이런 정세 분석. 이게 유튜브 동영상으로는 1046회인데요. 이걸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 시대로 역주행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시진핑이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진단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문은 시진핑 정권은 인민들의 선정과 선동을 강화하면서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는 착각 속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중국은 과거 청나라 말기와 비슷하다라고 진단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대로 이번에 조지 소로스 회장도 중국의 예견된 몰락을 강력하게 설파한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0년 전에 패망 직전의 독일이라든지 과거 소련의 몰락 직전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호르초프가 품었던 생각이라는 점에서 이 시진핑 주석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한 겁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진짜 위기를 직면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계 정세를 혼돈성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